전 가난한 집 딸로 20살에 옆마을로 시집 왔습니다. 물 한 그릇 떠놓고 절을 올리던 그렇게 간소하게 시작된 결혼식이었습니다. 축하해주는 사람도 많지 않았지만 저는 그저 잘 살아보겠다는 마음 하나로 그 집 대문을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그날 처음 마주한 시어머니의 눈빛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이런 애를 데려왔어? 그 한마디로 제 긴 시집살이는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시집 온 다음 날 새벽, 저는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물을 끓이고 밥을 짓는 모든 일이 서툴렀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뒤에 서서 하나하나 지켜보며 계속 말을 던지셨습니다. 그것도 제대로 못하냐 놀러 왔니? 작은 실수에도 날카로운 말이 쏟아졌고 저는 점점 더 위축되어 갔습니다. 그날 이후 아침은 저에게 가장 두려운 시간이 되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처음으로 제대로 된 밥상을 차려보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반찬을 올리고 밥을 퍼 담으며 잘해보고 싶다는 마음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숟가락도 들지 않으신 채 저를 노려보셨습니다. 이걸 음식이라고 내온 거냐? 그 말과 함께 반찬을 밀어버리셨고 산 위의 음식이 바닥으로 흩어졌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부엌으로 들어가 눈물을 삼켜야 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어렵게 모은 돈으로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비록 값비싼 것은 아니었지만 제 마음만은 진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것을 보시자마자 얼굴을 굳히셨습니다. 이런 싸구려는 필요 없다. 그리고 이어진 말은 더 아팠습니다. 집안이 그러니까 이 정도밖에 못하지. 그 순간 제 자존심은 무너졌고 저는 이 집에서 점점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남편에게 제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서러움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한참을 듣고도 고개만 숙인 채 말했습니다. 어머니 원래 그런 분이야. 조금만 참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이 집에서 기댈 곳이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좁은 방 한쪽에 앉아 저는 소리도 내지 못한 채 오래도록 울었습니다. 그렇게 계절이 몇 번 바뀌는 동안에도 제 삶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아침에는 부엌일, 낮에는 밭일, 저녁에는 다시 식구들 뒤치다꺼리까지 모두 제 몫이었습니다. 몸이 아파도 앓을 틈이 없었고 손등이 갈라져 피가 나도 쉬라는 말 한마디 들을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늘 제게 더 빠르게 움직이라며 호통을 치셨고 저는 그 집에서 며느리라기보다 그저 말없이 일하는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명절이 다가오면 제 마음은 더 무거워졌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전을 부치고 나무를 묻히고 상을 차리느라 허리를 펼 틈도 없었지만 시어머니는 친척들 앞에서 제 수고를 인정해주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손이 느리다, 음식 솜씨가 없다, 친정에서 배운 게 없느냐는 말로 저를 몰아세우셨습니다. 웃고 있는 친척들 사이에서 저는 고개도 들지 못했고 뜨거운 아궁이 앞보다 제 속이 더 까맣게 타들어갔습니다. 아이를 낳고 나서도 사정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산후에 몸조리 한번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저는 아이를 업고 부엌 일을 해야 했습니다. 밤새 아이가 울어 잠을 설쳐도 새벽이면 어김없이 일어나야 했고 조금만 늦어도 시어머니의 차가운 목소리가 먼저 날아왔습니다. 애 낳았다고 유세 떠느냐는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서러웠지만 아이라도 보고 버티자는 마음으로 이를 악물고 하루하루를 견뎌냈습니다. 그렇게 긴 세월을 보내는 동안 저는 어느새 말을 아끼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괜히 입을 열었다가 더 큰 핀잔만 듣게 될까 두려워 마음속 억울함도 삼키고 눈물도 몰래 닦는 게 익숙해졌습니다. 그래도 한편으로는 언젠가는 시어머니 마음도 풀리겠지. 제가 오래 참고 잘하면 달라지겠지. 그런 헛된 기대를 버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마음은 쉽게 풀리지 않았고 제 젊은 날은 그렇게 조용히 달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부터인가
시어머니의 모습이 조금씩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방금 하신 말을 또 하시고 평생 두셨던 물건을 못 찾았다며 저를 의심하셨습니다. 장에 다녀오신다더니 엉뚱한 길로 가셨다가 이웃 손에 이끌려 돌아오신 날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연세가 드셔서 그러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다른 불안한 눈빛을 보며 저는 제 마음 한구석에서 설명할 수 없는 두려움이 천천히 고개 드는 걸 느꼈습니다. 시어머니의 이상한 모습은 점점 더 뚜렷해졌습니다. 아침에 드신 밥을 드시지 않았다며 다시 차려달라고 하시고 밤중에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려 하시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은 저를 보며 넌 누구냐고 묻기도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를 그렇게 괴롭히던 분이 이제는 저를 알아보지 못한다는 사실이 서글프면서도 마음 깊은 곳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결국 병원에 모시고 갔고 의사는 조용히 치매라는 말을 꺼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은 복잡하게 얽혀버렸습니다. 미워했던 기억이 먼저 떠올랐고 동시에 저렇게 변해버린 모습이 안쓰럽게 느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원망이 먼저 나왔을 텐데 그날은 이상하게도 가슴 한켠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그날 이후 제 하루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시어머니는 혼자 두면 안 되는 사람이 되었고 저는 늘 곁에서 지켜봐야 했습니다. 밥을 먹는 것도 화장실을 가는 것도 하나하나 도와드려야 했습니다. 가끔은 저를 밀치거나 소리를 지르며 화를 내시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예전의 기억이 떠올라 순간 마음이 흔들렸지만 이내 다시 마음을 다잡고 조용히 곁을 지켰습니다. 밤이 되면 더 힘들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깊이 잠들지 못하고 몇 번이고 일어나 집안을 돌아다니셨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따라 일어나 손을 잡고 방으로 모셔와야 했습니다. 집에 가야 한다고 반복해서 말씀하실 때면 이 집이 어디인지도 잊어버린 그 모습에 마음이 아려왔습니다. 지쳐 쓰러질 것 같은 날에도 저는 그 손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의 머리를 빗겨드리다가 문득 예전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저를 향해 거칠게 말하시던 모습과 지금 제 손에 기대어 조용히 앉아 계신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처음으로 시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미움과 원망으로만 남아있던 감정이 조금씩 다른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걸 그때 처음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조금씩 마음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의 기억을 붙잡고 있기보다는 지금 제 앞에 있는 이 사람을 그대로 바라보려 노력했습니다. 밥을 천천히 떠먹여 드리고 손을 잡고 앉아 옛날 이야기를 조용히 들려드렸습니다. 알아듣지 못하셔도 괜찮았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다 보니 제 마음속에 남아있던 날카로운 감정들이 서서히 무뎌지고 있다는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시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평소처럼 멍한 눈빛이 아니라 잠시 또렷해진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가만히 바라보시더니 힘없이 입을 여셨습니다. 너 많이 힘들지? 그 짧은 한마디에 제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렇게 듣고 싶었던 말이었는데 이제야 들었다는 사실에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더 자주 시어머니 곁에 앉았습니다. 머리를 빗겨드리고 손을 잡고 마치 어린아이를 돌보듯 하루를 함께 보냈습니다. 예전의 시어머니가 아닌 지금의 이 모습을 받아들이면서 제 마음도 조금씩 편안해졌습니다. 미워했던 시간들이 있었지만 그 시간을 지나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있다는 사실이 이상하게도 제 마음을 조용히 바꾸어 놓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시어머니의 기억은 점점 더 희미해졌습니다. 이제는 제 얼굴도 이름도 알아보지 못하셨지만 저는 늘 같은 자리에 앉아
같은 목소리로 말을 건넸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시어머니는 잠시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그 짧은 순간이 저에게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의미로 남았습니다. 마지막 날 시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은 채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 곁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아주 희미한 목소리로 마지막 말을 남기셨습니다. 미안하다. 그 한마디에 저는 참아왔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미워했던 시간까지 모두 안고 저는 그날 비로소 진심으로 시어머니를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노을빛 라디오